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여유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쉽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비판보다 공감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변명보다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보다 함께하는 가치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1. 돈보다 만족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산도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분명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는지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끝없는 욕심이 계속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함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가 없다면 그 인생이 정말 풍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돈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해하고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더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얻는 삶의 가치 아닐까요?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 비판은 쉽고 이해는 어렵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판과 마주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단순히 내 기준과 맞지 않는 것들을 쉽게 지적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판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것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고민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비판과 이해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비판은 상대의 잘못을 찾고 평가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해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한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해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줄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더 나은 관계와 성장을 만들어줍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고 비판보다는 이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결국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성숙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비판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이해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가르치기 전에 배워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 하면 깊이가 없는 지식을 전달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이 되기 어렵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가르침도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기를 멈춘다면 결국 그 가르침은 낡고 고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고 타인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조언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생겨나며 배움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 가르침 또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이 없는 가르침은 일방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할 위험이 있고 결국 가르침이 아니라 지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깊이 있는 배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쌓여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깊이 있는 배움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곧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아닐까요? 4. 변명 말고 인정하라.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변명으로 피하려고 하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더 큰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 성숙해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명은 일시적인 방어 수단일 뿐입니다.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하면 처음에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명한 사실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거짓이 쌓이고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명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사람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변명을 하는 것보다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보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명은 결국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변명은 순간을 모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가지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신뢰를 얻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변명은 쉽지만 인정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 5.
성공은 함께하는 것,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크고 작은 성취들은 모두 주변의 도움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면 각자의 강점을 살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뒤에는 늘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 멘토 등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주변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도 하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건강한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공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의미가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이룬 성공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성공은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협력하며 이루어 나가는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혼자만의 목표로 삼기보다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공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성공 아닐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은 쉽지만 이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가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 하면 결국 얕은 지식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변명하기보다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명을 할수록 신뢰를 잃게 되지만 인정하는 순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보다 만족, 비판보다 이해,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세, 변명보다 인정, 그리고 함께하는 성공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